생활하는 경찰의 경비업법부터 보겠습니다. 경비업법의 종류는 시호, 신기, 특이 있죠. 시설경비,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해서 시호, 신기, 특입니다. 우리가 장시호라고 있죠. 최순실 언니의 딸입니다. 최순실의 조카가 되죠. 시호가 연대에 특기생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신기하고 특수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호, 신기, 특. 자, 시설경비는 뭐 경비 대상 시설에서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를 하는 것이고, 호송 경비는 운반 중이죠. 운반 중인 현금이나 고가품 등 물건에 대해서 위험 발생 방지. 신변 보호는 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고, 기계 경비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서 이 기계를 먼저 설치해 두는 것이죠. 거기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서 이렇게 감지를 한 거.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 이러한 관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바로 뭐 시설 경비가 되어버리겠죠. 그 외의 장소에서 이렇게 수신되어 오는 내용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특수경비는 뭐 공항 등인데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항공기 포함이죠. 우리 실무에서는 이렇게 가로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항공기 포함입니다. 이런 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위험 발생 방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허가는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죠. 일반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지방청장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허가를 받거나 업무를 변경할 때 허가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만 허가고 나머지는 다 신고입니다. 이것을 뭐 헷갈릴 이유가 없죠. 허가는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허가받든지 업무를 변경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경비에서 호송 경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상 그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호송 경비 안 하다가 기계에서 호송 경비를 또 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신규 업무를 받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이 되는 것이죠. 자, 허가는 5년간 유효합니다. 이 5년짜리죠. 그래서 경비옷으로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업이니까 비슷한 경비옷 이렇게 해서 옷으로 하면은 5가 되죠. 그렇게 해서 5라는 것을 좀 힌트를 얻기 바랍니다. 자, 신고사항을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방청장에 신고를 해야겠죠. 영업을 뭐 폐업하거나 휴업,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 변경 시에 또 그렇게 하고, 주사무소 출장소를 신설, 이제 이런 부분이 신설 나오기 때문에 이거 허가사항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하는 것이죠. 이전 폐지. 또 기계경비 업무를 위해서 관제시설, 이것도 시설이죠. 그것을 신설 이전 폐지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 이것은 이제 다른 업무하고 좀 다르죠. 특수경비에 대해서는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와 달리. 그 밖에 이제 정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복습을 하나 하면은, 우리 지구대 파출소를 뭐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다 지방청장 사항입니다. 다만, 신설할 때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 외에 이제 폐지나 변경은 청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폐경으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집단면허 현장을 보겠습니다. 집단면허 현장에는 경비 지도사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할 때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했다면은 그 경비원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외에는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경비업자들도 먹고 살죠. 자, 집단면허 현장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노동쟁의 신청하는 사업장, 또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한 민원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장소, 이 경우는 우리 실무에서 뭐 종종 있는 일이죠. 부동산 소유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로 다툼이 있는 곳, 또 100명 이상 모이는 뭐 국제나 문화 이런 행사장, 이런 경우는 이제 행사장이죠. 다른 경우는 다 이렇게 민원이 있는 곳인데 100명 이상 모이는 곳은 행사장입니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하는 곳,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일반적인 집회나 시장소는 아니죠. 이러한 곳은 우리 경찰이 나가서 집회 시위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생활 질서 업무를 보겠습니다. 자, 풍속요금의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많죠. 먼저 아두스부터 보겠습니다. 음주 감옥을 즐기는 수기목에 비계가 끼었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음주 가문을 즐기다 보면은 술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안주도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뿐만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비계가 좀 끼게 되죠. 그래서 음주 가무 즐기는 수기목에 비계가 끼었다. 이렇게 어떤 암기를 하고 음주 가무죠. 그래서 주 가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란 유영주점 노래방 그리고 무도학원이 되는 것이죠. 음주 가무 즐기는 수기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용실은 안 들어가죠. 영업은 들어가는데 영업에는 이제 뭐 태페 이발소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풍속영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계가 꼈다. 비디오물 감상 실업 그리고 게임 제공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 티켓 다방입니다. 티켓 다방은 이제 일반 우리 그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죠. 배달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만은 그 영업 자체는 이게 풍속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행행위 특별법상 사행행위 영업이 되겠습니다.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이제 풍속영업에는 이제 음란물이라든가 성매매를 한다든가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금지되고 있죠. 사행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속영업의 금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행행위 영업이 지금 풍속영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은 규제 대상이지만은 특별히 법상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속영업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착각을 하기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음란물을 배포한다든가 뭐 성매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노래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위반 사항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사행행위를 하면은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특별히 허가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풍속영업이 아니고 금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면은 무허가 영업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허가를 안 받고 뭐 노래방 영업을 한다든지 뭐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실제는 노래방으로 영업을 했다면은 유흥주점 준수사항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었죠. 자기가 이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장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노래방으로 영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단속을 당하니까 나는 뭐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래방 영업을 했다 하는 부분이 인정에 대해서 유흥 주점업 준수사항을 안 따라도 된다고 판례가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노래방 준수사항을 보면은 청소년은 출입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9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실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반되면 예외죠. 그리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도우미 같은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선이라든가 호객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판례를 보면은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을 하고 접대하는 것은 이것은 음란 행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됐고,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모조 성기를 수차례 노출한 경우는 음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텔에서 외국 방송이라든가 파일 재생장치로 음란 동영상 관람하게 한 경우도 음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식품 적격을 보면은 휴게 음식점이 있고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죠. 이렇게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이 외에도 위탁 급식 영업, 또 제과점 영업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 네 가지만 기술을 했습니다. 자, 휴게 음식은 이제 조리와 판매까지 가능하죠. 일반 음식점은 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노래까지 가능한데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원까지가 가능하죠. 유흥종사원은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19세부터 가능하죠. 연 19세부터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호프 소주방 카페가 있죠. 요것을 묶어서 호소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호소카. 호소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술을 많이 팔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입니다.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판례를 보면은 유흥 접객원은 유흥을 복도도 주고 보수를 받는 분의자인데 일시적으로 손님과 합숙한 경우 일반 여종업은 바텐더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다 보면은 또 종업원에게 한잔 하시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유흥 접객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텐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방 종업원인 티켓거를 불러서 손님을 접대하게 하거나 손님이 직접 부른 경우에 또 티켓비를 지급한 사정을 업소 주인이 알았다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유용 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특정인이 아닙니다.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아래 행위를 하는 것인데 선교나 유사선교 행위죠. 그 유사선교 행위는 뭐 구강, 학문, 도구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에는 자, 알선, 강요, 권유, 유인, 또 장소 제공 이런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강, 권유, 장자, 토건이 되겠습니다. 뭐 장자, 토건이라니까 어디 뭐 건설회사 이름 같죠. 알강, 권유는 뭐 알박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강, 권유, 장자, 토건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판례를 보면은 성매매를 알선 후에 손님이 선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알선하고 건물을 제공했다면 포괄 일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알선한 것과 건물을 제공한 것, 이것은 뭐 실제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매매 피해 상담 소장한테는 성매매를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은 의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처벌 근거를 두어버리면 뭐 웬만하면 다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도 줄여서 이제 계산법이라고 그러죠. 계산법. 뭘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는 이제 네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은 이것을 줄여서 청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이것은 PC방이죠. 인계라고 하겠습니다. 인계. 그리고 일반 게임은 일계, 복합 게임은 복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 인계, 일계, 복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좀 공부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청계에 대해서는 전체 이용과 게임물 제공이 가능한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은 제공하면 안 되겠죠. 경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왕구류, 문구류를 제공이 가능한데 현금이나 상품권은 안 낸다 하는 것입니다. 경품 제공을 보통 이제 일계에서 많이 하죠. 그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계, PC방이 있고 일계는 이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일반 게임장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출입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산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계. 복계는 여러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어떤 뭐 PC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일계도 하면서 청계를 한다든지 혹은 뭐 청계나 인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계는 이제 청소년이 출입 불가한 경우도 있고 또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계하고 인계를 묶어서 복계를 한다. 그러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단독으로 해도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계를 한다면은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계는 출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계하고 인계를 복합한다든지 일계하고 청계를 복합한다면은 그러한 복계는 출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8세 미만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자 준수 사항을 보겠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품을 제공해서 사행성 조장을 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에서는 경품을 줄 수가 있죠. 또 음란문이나 사행 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9시에서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노래방하고 같죠? 노래방에서도 9시나 10시까지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청소년 보호법, 줄여서 이제 청법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법법에서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계산법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18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 포함입니다. 18세 미만의 고등학생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청법법에서는 연 19세, 계산법, 음산법에서는 1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단속할 때 있어서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구로서에 질서계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자, 일개 복계는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게 되면
청법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청법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산법에서도 청소년이 출입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복계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면은 이 계산법이 아니라 청법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계산법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출입 시간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1년 이하 징역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청계나 인계, 복계도 출입 가능한 경우 포함해서 또 노래방 같은 데에 출입 시간은 9시에서 10시까지인 것이죠. 이 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계산법에 따라서 출입 시간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일개라든가 출입이 불가능한 복계, 이런 경우에는 계산법이 아니라 더 중한 청법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도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출입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18세까지죠. 그런데 청법법에 들어가 버리면 연 19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와 연관해서 좀 복잡하죠. 나중에 또 청법법이 나올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